안녕하세요, 콩쌤입니다. 오늘은 유동자산 파트의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요. 유동자산 파트 하면은 여기 나온 당좌자산하고 우리 재고자산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 파트인데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오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한번 쭉 들으시고 실무 파트를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듣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좌자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외상매출금이 이제 우리가 상품 같은 거를 팔고 상품 매출을 하고 돈을 나중에 받았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산인데 여기 지금 개정 과목이 다 이상하게 있어요. 이 자리에 외상매출금이 있고 반대쪽에 원래 나올 계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변에 상품 매출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외상 매출금이 있고 이 상품 매출은 대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 매출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상품을 매출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받으러옴도 원래 외상 매출금 자리가 여기였어야 되니까 받으러옴이 차변으로 가 있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그냥 외상으로 하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음으로 변경을 시켜달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을 한 게 아니죠. 외상 매출금이 이미 있었고 그거를 어음이랑 변경을 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5월 11일에는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고 대손 충당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돈을 못 받게 됐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대손 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고 보통예금이 발생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대손 충당금이 뭐죠? 받으러옴이 뭐죠? 이거 개정 과목 위치도 잘 헷갈려가지고 문제 풀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실무 파트를 들으시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정 과목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정도나 이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개정 과목과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된다 그랬죠. 나머지는 컴퓨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 발행 수표 이런 것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요. 자, 매입시 계약금 있죠. 자, 매입시 계약금은 선급금이고요. 반대로 매출시 계약금이 있습니다. 선수금입니다. 이렇게 구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입할 때, 구입할 때 미리 지급하는 거, 선급금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월세, 보증금이라고 하죠. 내가 건물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임차료라고 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이 아니고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미지급 비용은 요건 결산 내용이니까 결산 파트까지 듣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대변에 기록된다라고 했습니다. 받으러움이 대변에 기록된다라는 거는 어음을 회수를 해서 어음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매출을 한 다음에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어음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차변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남한테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어음에 대한 돈을 받을 때 대변에 오겠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줬습니다. 어음이 사라지니까 이 친구가 대변에 오게 되겠죠. 뭐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이것도 어음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이고요. 어음을 지급했다. 요거는 지급어음을 준 거죠. 내가 지급을 한 거니까 요거는 애초에 받으러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말 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손 분계죠. 요것도 이제 대손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실무 분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파트를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대손이라는 거는 우리가 못 받게 될 거.
돈을 못 받게 될 거를 대비해 가지고 설정을 해 놓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있을 때 우리가 2%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결산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설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기 쓰면 되죠. 자, 퍼센트 버튼 있으니까 퍼센트 버튼 활용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60만 원을 못 받게 될 거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10만 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60만 원에서 이미 10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난 얼마만 추가를 하면 돼요? 50만 원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산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발생을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정도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 이런 걸 배손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분류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통예금, 재고자산, 단기매매증권 이런 것들은 다 유동자산에 해당합니다. 당좌자산이고요. 재고자산, 말 그대로 재고자산이죠. 당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문제는 솔직히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험이니까 컴퓨터를 검색하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컴퓨터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당좌예금, 통화대용 증권, 우편한 증서 전부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하지만 받으러움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문제 앞에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이런 말이 있어야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현금 같은 거 왔습니다. 통화, 타임 발행 수표, 우편한 증서 이런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상을 보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요거는 이제 비유동 자산이 됩니다. 근데 단기간 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 됩니다. 요런 거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러움 계정이 차변에 기재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랑 반대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받으러움이 발생한 거를 찾아야 될 것 같죠. 상품을 매입하고 가지고 있던 어음으로 지급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니까 받으러움이긴 한데 내가 받으러움을 줬으니까 대변으로 가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으로 받았다. 상품 매출하고 받으러움.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네, 8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비품. 이건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다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수금 아니면은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이제 유동자산. 이번에는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유동자산을 물어봤습니다. 당좌, 요거는 이제 당좌자산이고요. 당좌자산, 재고자산입니다. 근데 예수금은 유동 부채죠, 부채. 네,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의 잔액.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남아있는 외상매출금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8만 원 받을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매출 할인 이만큼은 이제 깎아준 거죠.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해야 되고요. 이번에 외상으로 매출한 거, 이게 40만 원 있답니다. 이건 플러스. 자, 외상매출금을 단기에 회수를 했대요. 이거는 내가 그만큼 받았으니까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진 거죠. 마이너스입니다. 기초는 원래 있었으니까 플러스고요. 이 친구가 함정이죠. 외상 매입액. 지금 물어본 게 외상 매출금. 내가 얼마나 팔았는지를 물어봤는데 외상 매입액이 왜 나옵니까? 이거는 함정입니다. 네,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만 원에 40만 원, 48만 원에서 2만 원하고 24만 원을 차감을 하면은 총 22만 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구 도매업을 하는 한공상사의 거래다. 우리가 가구를 파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상품이 된 것 같아요. 상품.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올 게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변은 상품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상거래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외상으로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구 도매업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품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구 도매업을 하는데 뭐 책상 의자를 판 게 아니고 뭐 컴퓨터를 팔았다? 뭐 아니면은 뭐 자동차를 팔았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미수금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상거래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외상 외출금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12번 같은 문제랑 이제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소매를 하는 사람이 이제 토지를 매각했대요. 이거는 이제 상거래가 아니죠. 상거래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외상매출금이랑 받으러옴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토지, 대변에 토지를 매각했으니까 토지가 와요. 그리고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이럴 때 오는 게 이제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거래인지 아닌지 그거를 잘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중요하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꼭 해놔 주시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현금 맞고요. 당좌 차월은 아니죠. 당좌 차월은 이제 마이너스 계좌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시고 타인 발행 수표 보통 예금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 헷갈릴 거예요. 원래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을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후 3개월보다 더 크다라는 소리죠. 요건 이제 한글에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3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2만 원, 3만 원, 4만 원 합쳐서 9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이게 이제 개정 과목에 대한 분류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무를 꼭 다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론부터 해가지고 쭉 달리다가 그 다음에 실무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 커리큘럼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실무를 먼저 봐도 오히려 더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 실무 먼저 들으시고 이론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은 실무 먼저 하시고 다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분개를 꼭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위 원가 결정 방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격 결정 방법이죠. 개별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요거 전부 다 가격 결정 방법인데 생산량 비례법은 감가상각 방법이죠. 우리 이제 유동자산 할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랑 매출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합니다. 기말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T자 많이 그리죠. 여기가 매출원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기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출액, 매출원가, 그리고 매출총이익이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대변의 합은 항상 같아야 돼요. 총액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원가가 800이 되면 기말은 당연히 200이 되는 거고요. 매출원가가 900이 되면 기말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1000에 맞춰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액이 만약에 2000이에요. 얘는 고정이죠. 근데 매출원가가 만약에 800이었어요. 그럼 매출총이익이 1200이 되는 거고. 그렇죠? 얘가 만약에 바뀌어가지고 900이 됐어요. 그러면 매출총이익은 1100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분계가 되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 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기말 재고자산이 감소하면 200에서 100으로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1번 아니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100에서 200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원가가 800이 됩니다. 800이 되니까 매출총이익은 늘어나겠죠.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아니고. 자, 기말 재고 금액이 감소하면 1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매출원가가 900이 되죠. 그러니까 매출총이익이 감소했죠. 무슨 소린지 알겠죠? 요거를
하나하나 숫자를 대입해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도 그냥 생각을 하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이네요. 요거 좀 지워드릴게요. 안 보이시죠? 자,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500원에 샀다가 다음엔 400원, 그 다음 300원, 200원, 100원 이런 순서대로 가격이 쭉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남아있는 게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방법.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려면 기말재고액이 커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가 팔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애초에 개별법은 답이 안 되고요.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나간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가 팔렸어요. 그러면 1,200원어치가 팔린 거죠. 여기 T자 똑같이 해서 매출원가가 1,200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 이렇게 남아있어요. 기말재고가 300이 된다. 이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럼 반대로 후입선출법은 이렇게 3개가 팔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3개가 팔렸으니까 여기가 600, 그리고 여기가 900 이렇게 되겠죠. 자, 기말재고액이 가장 커지니까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숫자 대입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잘 꼬아놨어요. 자, 우리가 요 T자 계속 나오는데 요 T자가 없으면 이제 문제를 못 풀겠죠. 자, 여기가 매입액인데 그냥 매입액이 아니고요. 순매입액이에요. 그렇죠? 그럼 순매입액에다가 매입 애누리 이런 거를 더해줘야지 이제 총 매입액이 나오겠죠. 요건 이제 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이 8만, 기말 상품이 45,000원이고요. 단기 매출원가가 16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순 매입액이 얼마가 돼요? 12만 5천 원인가요? 근데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순 매입액, 총 매입액이 나오려면 여기다가 애누리를 더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2만 원을 더해서 14만 5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재밌는 문제였네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에서 취득원가에서 차감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말하죠. 일단 매출 운반비는 애초에 그냥 운반비로 쓰니까 이건 상관없고요. 매입 운임, 물건값에 이건 포함이죠. 그리고 매입 수수료 비용도 포함입니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둘 다. 근데 매입 할인은 차감,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고 물어봤습니다. 매입 운반비, 물건을 구입할 때 이제 매입가가 차변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이건 플러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외상 매입액 이거 상관도 없습니다. 근데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얘는 매출액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매출 원가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자, 재고자산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판매가 목적이어야 돼요. 판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이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거, 요거까지는 이제 제품까지 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상품만 하고 있으니까 요거까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대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자, 판매용이라고 들어가면은 자동차여도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돼 있는데 재고자산은 아니고요. 요거 이제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 또는 투자자산 같은 거를 말합니다. 재고자산은 하지 않습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같은 거,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에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요. 조금 팁을 드리자면요. 이런 게 굉장히 시간을 오래 잡아먹어요. 특히 이제 회계 2급이나 회계 1급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최대한 뒤로
미루고 나중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 문제나 지금 이 문제나 점수는 똑같이 2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푸는 데는 5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 배분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라는 가정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게 20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팔기 위해서 또 300개를 매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00개를 팔았대요. 그럼 먼저 들어온 거니까 이 친구는 이미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이제 100개를 팔았을 거예요. 자, 매출 원가니까 이 친구가 다 팔렸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중에서 100개만 팔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20만 원에다가요. 이번에 매입한 거는 단가가 올랐어요. 근데 100개만 팔렸으니까 네,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에다가 20만 원을 더해서 총 팔린 거는 5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변에 표시될 계정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금액, 일단은 상품을 매입을 했어요. 물건을 샀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날 거고요. 운반비, 취득 부대 비용이죠. 이런 것들 물건값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품하고 100만 원에 5만 원을 더해서 105만 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운반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T자입니다. 또 T자. 자, 기초가 50만 원이고요. 기말이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순매입액을 적어야 된다고 했죠. 순매입액이니까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빼주고요. 매입 할인 빼줘야 됩니다. 매출 환입은 매출액에서 하는 거니까 페이크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에서 7만 원을 빼서 393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차변, 대변 계산을 해보니까 413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계산기 있으니까 꼭 계산기 활용하세요. 계산기 안 써가지고 틀리시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금으로 뭐 5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쓰죠. 자, 매출시 계약금하고 앞에서도 보여드렸죠. 매입시 계약금. 요거는 우리 분계할 때 계약금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매출시 계약금은 계정 과목 선수금이고요. 매입시 계약금은 선급금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매출한다고 했고 계약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은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T자가 또 나왔네요. T자 꼭 기억해 주세요. 기초상품 100만 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200이래요. 그리고 단기상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그냥 순매입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애누리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할인도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그냥 500이 되겠습니다. 그럼 6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200만 원이 팔렸답니다. 남은 게 얼마일까요? 400이 되겠죠.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요게 그냥 여러분들이 마냥 이론을 앞에 거 보고 그냥 이론 풀어야지 하고 오시면요 안 풀릴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계정 과목에 대한 분류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론에 대한 건요 솔직히 실무를 다 끝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 먼저 보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게 이해가 되게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놨으니까요. 이론이 지금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면 바로 분계부터 실무부터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그래도 일단은 흐름대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